장시호 태블릿 PC를 최순실 걸로 확정한 유일한 증거가 바로 이거죠. SKT L자 패턴 이외에 이제 이걸로 이제 공식 발표도 했죠. 네.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고 발표를 했고 아마 그때 유탐사에도 아마 그 휴대폰 세량도 통화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저 SKT의 그 저 개통점 이제 그 주인의 얘기는 휴대폰 판매 업체입니다. 휴대폰 판매 업체예요. SKT 대리점이 아니고 네. 일반 휴대폰 판매점이에요. 판매점. 네. 네. 그래서 뭐 저는 상호는 아진무선이라는 데입니다. 아진무선. 아진무선. 네. 자, 이번 읽어드릴게요. 최순실 저희 매장으로 찾아와 태블릿 PC를 주면서 개통해달라고 하여 계약서 작성 후 계좌번호는 같이 왔던 비서죠, 비서. 안 비서의 명의로 작성하고 개통해 주었습니다. 태블릿 PC 기종은 T815이고 명의자는 김남숙이라고 돼 있나요? 네, 명의로 개통하였습니다. 차명으로 개통했다는 얘기인데. 그다음에 김땡땡씨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번호는 010 T815 태블릿 PC 요거였다는 거죠. 이게 김땡땡씨가 바로 김한수인가요? 아니, 이건 이제 김남숙. 또 다른 차명인데. 네, 또 다른 차명. 차명이에요. 네. 이것을 요거는 이제 제2 태블릿 PC니까. 그러니까 저 판매점 주인의 저 진술서 저게 결국은 유일하게 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한 PC가 저게 최순실 PC라고 확정한 거의 유일한 지금 증거라면서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 진술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특검이 이제 그 수사 보고서에 최순실 PC로 판단한 걸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밑에도 보죠. 위 태블릿 PC 휴대전화 번호는 010-9328-땡땡땡땡이고 2017년 2월 1일 최순실이 차명폰으로 개통하는 데 자주 이용하던 SK텔레콤 대리점 압수수색 및 위 대리점 업주를 조사한 결과 최순실이 2015년 10월 10일 지금 처음부터 이 수사 기록이 잘못된 게 SKT 대리점이 아닌데 이렇게 적어놨어요. 대리점하고 대리점이 아닌데 아닌데 이렇게 적어놨어요. 판매점인데 이거 완전 다르거든요. 네. 여기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의도적인 실수라고 봐요. 우연 실수가 아니라. 네. 2015년 10월 12일 직접 위 태블릿 PC를 가지고 위 판매점에 찾아와 아무개 씨의 명의로 위 휴대전화 번호를 개통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 아무개는 최순실이 소유한 땡땡땡땡.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의미 있는 팩트는 그거죠. 이제 자 최초 개통한 날짜가 2015년 10월 12일이라고. 12일로 지금 적어놨죠. 지금. 네. 그리고 지금 여기는 대리점이라고 대리점이라 그러는데 아직 우선은 휴대폰 판매점인 걸 뻔히 알면서 의도적으로 대리점 적어놓은 겁니다. 이거. 네, 저게 이제 대리점이나 판매점인지 왜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의도적으로 조작한 거예요, 대리점. 네, 그리고 최순실이 비서랑 직접 와서 개통을 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수사 보고서는 이게 누가 했냐면 김영철 반부패 부장으로 송영길 대표 털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또 이름 나올 겁니다. 또. 네. 자, 이제 판매점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SK텔레콤의 공식 답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가단. 네, 판매점이라고 나오잖아요. 저게 판매점이라고 SK텔레콤에서 네, 얘기를 우리가 하네요. 문의했습니다. 아진무선 이거 정확하게 대리점에 했을 때 판매점이라고 SKT가 정리해 준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함께 쓰기는 모자회선 설정. 그거보다도 좀 박스 안에만 읽어요. 박스 한번 볼까요? 유심 재사용을 위해 반드시 스윙 연동된 유심 기계로 초기화가 필요합니다. 질문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유심을 다시 재사용해서 개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심이라는 거를 한 번 사용하면은 원 태블릿 PC나 휴대폰에 의한 정보가 확 들어가 버리거든요. 네. 그럼 요거를 다시 재생하려면요, 이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없애버리고 새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포스라 그래요. 그래서 유심을 새로 사서 개통하는 거는 일반 개통이고 원래 있던 유심을 중고로 써서 하는 거를 포스 개통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포스 개통은 아까 말한 대로 유심의 데이터를 지워야 되는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SK 대리점밖에 못 하는 겁니다. 이 개통은. 판매점에서 못 한다는 얘기. 판매점은 아니고 대리점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장시호가 제출한 이제 이거 나오잖아요. SKT 이게 SKT 답변이거든요. 나오죠. 네. 스윙 연동된 유심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판매점 자체 처리는 되지 않으므로 관련 전산이 있는 대리점 지점을 방문 시 개통 처리 가능합니다. 네. 이걸 SKT로 답변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 특검의 수사 보고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했던 이 태블릿 PC는 포렌식 결과
새로운 유심을 사서 구입을 해서 집어넣은 게 아니고 유심을 중고 유심을 사서 네. 집어넣었다라고 원래 하는 있던 거잖아요. 유심을 가지고 재개통한 거죠. 네,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 유심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고 새로운 번호를 입력을 해가지고 사용한 거니까 이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건 포스 개통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포스 개통은 일반 판매점에서는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기계가 없어요. 그래서 네. 네, 그거는 대리점, 최소한 대리점이나 지정된 지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SKT의 공식적인 답변은 그 문제가 되는 그 기기는 판매점에서 했다. 그러니까 아진무선은 대리점이 아니라고 이제 답변했습니다. 아진무선은 대리점이 아진무선은 아니라. 이건 못하는데 못한다.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왜 수사 보고서에 아진무선은 판매점인데 SK 대리점이라고 썼냐 이거죠. 이거 포스 개통인가 아니까 이 속이려고 SK 대리점 자체로 조작 보고서 쓴 겁니다. 이거는. 네. 근데 허위 공문서 지금 작성. 저 휴대폰 업체 사장이 다른 재판에 참고인 진술을 해가지고 다 불어버렸어요. 다 불어버려서 자기가 예를 들면은 이건 뽀얀식 기록의 중고 유심인데 유심을 새로 사서 갖다 박았다 막 이런 거짓말 하고 날짜도 10일이나 13일로 다 정리가 됐는데 저희 휴대폰 사장의 거짓말이 다 들통 나버렸죠. 자, 이제 날짜 얘기도 한번 보죠. 네, 여기- 그다음에 최초 수사 보고서가 지금 이제 조작된 이제 의혹이 있는데 한번 보죠. 네. 15년 12일, 10월 12일 날 최서원의 비서 계정으로 처음 접속했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수사 보고서죠. 여기 이게 이제 2017년 1월 5일 그러니까 장시호가 최초로 특검에 이제 그 태블릿PC를 제출하고 난 그날 이제 작성된 보고서라고 주장을 하죠. 이제 그 1월 5일 보고서에 보면은 저렇게 10월 12일 날 개통하자마자 호호중이라고 하는 그 이메일 계정에 그 접속을 한 게 확인이 되고 근데 호호중이라고 얘기하는 건 원래 최순실의 이제 그 비서 안모비서가 사용하던 계정인데 결국 저 수사 보고서에서 결론은 이제 최순실이 결국은 그 안모비서의 계정을 그 차명으로 그걸 이용을 해서 그냥 접속을 한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민영 변호사, 그러니까 이 검사 4명에다가 참여연대 출신의 정민영 변호사가 함께 들어가서 특검제 4팀인데 이 수사 보고서를 정민영 변호사가 썼는데 한겨레 신문 출신이에요. 네, 참고로. 아니 본문까지는 정확히 썼어요. 그러니까 홍호중은 안모비서 거고 잘 썼는데 아무런 중간에 다른 거 없이 결론적으로는 호호중을 최서원이 썼기 때문에 최서원이 쓴 태블릿이다 이렇게 결론이 뒤바뀌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고인 이제 문모 씨가 있었는데 이 문모 씨 그 핸드폰 포렌식을 해보니까 최순실 폰으로도 연락한 흔적이 있고 최순실의 그 비서인 이제 그 안모 씨 이름으로 연락된 번호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두 개가 서로 다른 번호가 있었고 다만 이제 안모 씨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 계정이 호호중이로 닉네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과 그 안비서는 서로 다른 번호가 있었고 호호중은 분명히 안비서의 그 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된 거야. 그런데 결론 부분에 가서 그런 결과로 최순실은 결국 호호중을 이용을 해서 정 최순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답은 정해져 있어. 본문하고 결론 따로 놀아가지고 네. 저희가 볼 때는 이게 한겨레 신문 저 기자 출신이에요. 이 저 정민용 그 수사관이. 검사가 아닌 변호사는 그러니까 검사끼리 조작을 했겠지 그 한겨레 신문 그 출신까지 끼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드라이하게 보고 썼는데 결론에다가 아마 뭐 한동훈이나 막 적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소송을 이 사람도 같이 걸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답변을 뭐 계속 기억이 안 난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안비서는 자기 계정을 누구한테 알려준 적이 없다고 그래요. 네, 저희한테 이 사실관계 써줬죠. 네. 개인 계정이라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 특검은 호호중을 최서원이 같이 썼다고 막 주장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그걸 같이 썼냐고 물어본 적도 없어요. 안비서하고 최서원한테. 그냥 결론 내버렸고 안비서는 아니다 나는 누구한테도 빌려준 적 없다 이렇게 가져왔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지금 이 최초 수사 보고서나 특검의 주장 수사 보고서는 어쨌든 최성훈이가 이 태블릿 PC를 처음으로 사용한 개통한 날짜를 2015년 10월 12일로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포렌식 한 결과는 13일이라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그리고 실제로 이 태블릿 PC를 구입한 건 8월이에요. 그래서 8월에 이미 그 안비서가 구입을 해서 와이파이로 썼던 겁니다. 와이파이로 쓰던 거를 13일 날 보수 개통을 했는데 이
이 특검이 왜 이 부분을 날려버렸냐 하면은 요 태블릿 PC를 구입하고 쓸 상황에 8월 달에 최소한 독일에 있었어요. 그걸 발표해버리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알리바이가. 12일 전을 그냥 날려버린 겁니다. 그냥. 아니 그런데 12일 날 그 사용 기록이 나오는데 왜 13일 개통? 아니, 아니 12일은 와이파이로 썼다. 네, 와이파이로. 개통은 13일인데. 13일 개통. 근데 지금 이제 수사 보고서는 12일 날 개통했다고 주장하고 그것도 실수가 아니라 호호정, 그러니까 최선에 쓴 기록이 너무 없다 보니까 호호정을 최선에 썼다고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호호정에 접속한 그 날짜 12일을 개통 날짜로 박아버린 거죠, 그냥. 그게 포렌식 결과하고 안 맞아. 안 맞아도 예, 그냥 그렇게 가버린 거죠. 끼워 맞추기란 흔적들. 도대체 뭐가 제대로 설명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 그런데 SK텔레콤의 매장 점주는 새 유심으로 10월 12일 개통했다고 얘기했거든요. 아니, SK텔레콤이 아니라 아까 그 아진무선의 그 휴대폰 아직무선이. 그렇죠. 판매점사가. 예, 그러니까 이 포렌식을 하면요, 이 유심이 이 세 건지 중고지 나오거든요. 네. 중고라고 나왔어요. 네. 그게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죠. 저 법원에 제출한 이제 서면 답변서인데 서면 답변서에서 저 새 유심을 구입했다. 근데 저렇게밖에 답변할 수 없는 게 중고는 개통이 안 되니까 기술적으로 새 거를 사서 그렇죠. 할 수밖에 답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판매점에서는 중고 개통은 안 되니까. 그렇죠. 유심이. 근데 이 최순실 비서, 안모 비서는 태블릿 PC는 자기는 본 적이 없다. 10월 10일. 그 양모 씨는 자기가 대포폰을 뭐 대포를 하러 가더라도 최소한과 같이 간 적 없다.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지금 이제 SK 그 판매점주의 이 증언은 또는 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 답변은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포렌식 결과하고 안 맞아요. 네. 대검 포렌식 결과는 2015년 10월 13일 날 개통한 걸로 돼 있는데 저 편의점 점주는 10월 12일 날 개통한 걸로 돼 있고 포렌식 결과는 이거는 이제 저기 중고 그래가지고 그 유심해 보게 되면 최소한 2개. 예, 이제 번호가 입력된 게 확인되는데 이 SK 이 판매점주는 자기가 새 유심을 끼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포렌식 결과하고 상이한 증언을 그렇죠. 한 거죠. 이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 포렌식 이게 객관적 물증 아닙니까? 이걸 기초로 해서 이 판매점주의 증언은 사실상 탄핵이 된 거로 더 이상 이 부분들은 증거로서의 증거라고 부여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근데 장시호 얘기는 달라요. 장시호는 장시호는 지금도 네. 굉장히 자신 있게 이 판매점 SK 판매점주 저하고 소송 통해서 이겼어요. 아니 이게 소송이 소송 시작하고 이제 증거들을 제출하려고 했더니 그냥 선고해 버렸어요. 이제 저희가 약간 이제 좀 이제 저쪽 그 휴대폰 사장업체 말을 들어보려고 약간 시간을 끌면서 증거를 제출해야 됐더니 그냥 때려버렸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상대로 저기 최서원이 그 휴대폰 업체 사장을 상대로 했는데 물론 네. 나중에 우리가 증거 제출했죠. 제출해가지고 변론직이 요청했는데 판사가 그냥 때려버렸습니다. 그냥 때렸어요.